Love for History Channel. 1800년 나폴레옹은 북부 이탈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간다. 이 유명한 그림은 당시 정치의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것으로 나폴레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선전 그림이었다. 이 그림이 선전 그림이었다는 건 몇 가지 사실로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날씨는 화창하였으며 나폴레옹은 백마가 아닌 노새를 타고 어렵지 않게 알프스를 넘어갔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폴레옹보다 그림의 나폴레옹이 너무 잘생기게 그려졌다. 한편 알프스 원정 도중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생피에르를 지나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부족한 물자를 징발해야만 했었다. 말이 징발이지 그냥 삥을 뜯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 시절 전 유럽에서 가장 막강했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전 유럽 원정을 하는 동안 수많은 징발을 강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징발한 물자와 인력에 대해서 나중에 갚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들은 어음을 끊어주며 나중에 프랑스 파리로 돈으로 바꿔가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프랑스를 도왔던 소문이 돌게 되면 이적 행위로 자국에서 책임을 물어야 했으며 실제로 프랑스가 순순히 돈을 줄 리 만무했었기 때문이었다. 생피에르 마을 역시 물건과 인력을 징발되고 난 후 어음 하나 받는 걸로 끝난 듯 했다. 하지만 이 꼼꼼한 스위스인들은 그 어음을 버리지 않고 마을 보관소에 고위 간직을 한다. 그 후 180년이 지난 1984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스위스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이 꼼꼼한 스위스인들은 마을 보관소의 낡은 서류를 꺼내게 된다. 그들은 미테랑 대통령에게 찾아가 184년이 지난 약속을 지키라며 어음을 건네게 된다. 나폴레옹 정권을 정식 계승한 미테랑 대통령은 나폴레옹 정부의 국가 발행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결국 그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금 45,000프랑과 180년 동안의 이자 180을 합친 200억이 넘는 빚을 생피에르 마을에 갚아주게 된다. 그 어느 누구도 받아내지 못했던 나폴레옹의 징발금을 이 꼼꼼한 스위스인들은 183년 만에 되돌려받았던 것이다. 프랑스 중세시대 최전성기를 열었던 부르본 왕조의 루이 14세. 태양왕으로 불릴 만큼 유럽에 적수가 없었던 패왕이었지만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루이 14세의 인생은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충치로 모든 치아를 몽땅 뽑아버린 탓에 만성 소화장애를 달고 살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건 중증 치질이었다. 말에 타는 건 물론 서서 다니도 못할 만큼 심각한 치질에 그가 곧 죽을 거란 소문이 전 유럽에 돌 정도였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루이 14세는 결국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 당시 외과의사의 자문을 받게 된다. 궁정 수석 외과의사였던 펠릭스는 치액을 제거하는 그 당시 파격적인 수술법을 왕에게 제안했었다. 여러가지 치료법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중증 치질을 위해 루이 14세는 치질 수술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 죄수들을 실험 대상으로 몇 달간의 예행 연습을 마친 펠릭스는 마침내 루이 14세의 치질 수술을 집도하게 된다. 당시 생소하고 위험천만했던 이 외과 수술에 프랑스 왕정은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루이 14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메트농 부인은 작곡가 릴리에게 부탁한 찬송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노래가 바로 현재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King이었던 것이다. 프랑스 왕의 치질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달라는 이 노래는 현장에서 듣고 있던 자크 2세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된다. 자크 2세는 후에 왕이 되면 이 노래를 자신의 국가로 삼으리라 마음을 먹게 되고 실제로 왕이 된 이후 영국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론 루이 14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유럽에서의 외과 수술에 대한 인식을 높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약 480만 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존재했었던 코끼리의 조상인 멤머드.
그들이 살아있었던 구석기 시대에는 인간과 공존했으며 고대 동굴벽화의 사냥 그림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1700년쯤 러시아 불안겔 섬에서 발견된 마지막 매머드가 죽었을 때 놀랍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최초의 피라미드로 기록되어지는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중국 북부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라틴족은 이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이었다. 로마의 영웅 시저는 이 고대 유물이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고 한다. 공화정 당시 로마 사람들은 피라미드 관광을 갔었으며 현지 이집트 가이드에게 바가지를 당했다며 불평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시기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원래 피라미드의 외형은 계단식이 아닌 미끈하고 하얀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얀 대리석이 필요한 후대 왕가나 사람들이 도둑질 때문에 지금의 계단식 모양으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1791년) 프랑스 혁명 시기에 발명된 기요틴의 도입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의 원칙 때문이었다. 당시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참수형을 평민들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기요틴 박사의 주장 때문이었던 것이다. 디바르 부인 루이 시맥스와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는 물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고위 혁명단원들까지 수많은 사형수들이 기요틴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였다.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선보인 이후 300년 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이 획기적인 사형도구가 완전히 사라진 건 놀랍게도 1981년이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MS-DOS가 처음 출시되었으며 닌텐도의 마리오가 게임 캐릭터로 처음 데뷔한 때이기도 했다. 참고로 단두대의 마지막 사형수는 튠지 출신의 아미다 잔두비이며 그의 사형 집행일은 1977년 9월 9일이었다. 그가 사형되기 4일 전 미국 나사는 인류 최초의 무인 탐사선 1호 보이저 1호를 발사하였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마련한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사상의 기초를 가진 위대한 철학자로서 현재까지도 많은 미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한 아편 농장을 운영했던 마약상이기도 했었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은 아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철학자다운 화려한 문구로 표현하기까지 했었다. 나라를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좋은 대마씨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 터키에서 밀반입하는 애국까지 했었다고 한다. Love History Channel. We show up in the party, fire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